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7%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146.81포인트에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도 전장 대비 0.45% 상승하면서 1,017.78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는데요. 기관이 3,450억 원, 외국인이 1,62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2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이 3,217억 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1,793억 원, 외국인이 1,123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산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뵈니까 정말 더 반갑네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지난주에 힘들어서 그랬었나 봐요. 그렇죠. 지난주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었는데 네네. 네, 전문가님은 그래도 수익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지난주는 사실 시장이 좀 버거워서 이제 네. 주식 쪽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기보다는 파생 상품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파생 쪽으로 이제 매도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반복하는 그런 전략적인 시장 대응을 했습니다. 뭐 물론 지난주 동안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시장이 이렇게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될 때냐,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냐, 다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주 동안 제가 톡방에서 정말 많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손절하거나 현금 확보할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다. 왜? 정말 중요한 지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시 이제 재차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아주고 그리고 이슈들도 받쳐주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니까 역시 상구님 말이 맞구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나 저렇게 자신감 넘치게 본인 자랑을 또 본인 입으로 하시고. 근데 정말 맞죠.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수익률로 인증해 주시는 전문가님이니까요. 먼저 시청자분들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우리 방송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랑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글부터 살펴볼게요. 탑보이님이 계속해서 본방사수 생방송하고 있어요. 주식방송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굉장히 시황 정리도 매일매일 해주시고요. 유망한 종목까지도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노란톡방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주식방송까지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민프님이 이렇게 인증샷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인증합니다. 본방사수라고 하셨고요. 수수깡님이 와 방송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민프님이 지금 또 실시간으로 이쁜 아나운서님도라고 저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테스님도 본방 시청 중이라고 활발하게 지금 노란톡방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내용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프님이 산군님 방송 짱이죠. 재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도 한번 더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써니님이 선물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까 위에 보니까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화령님이 선물 매매는 HTS로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좀 주린이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한번 소통 좀 도와주실까요, 상구님? 네, 그 선물 매매는 어차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HTS가 뭐냐면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증권거래소 가서 할 것도 아니고 증권거래소를 가더라도 결국은 가입한 이후에 HTS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도 물어보시는 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냐는 질문이랑 좀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모바일 MTS도 가능하냐 마냐를 따진다면 보통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거래를 하죠. 특히나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PC로 주식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물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PC로 HTS로 매매하시길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이랑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주시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상구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 줄을 들어봤는데요. 네, 조금 전에 보셨죠?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해. 반도체도 배터리도 백신도 더 강한 시세를 내어놓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네. 지금 일단 미증시를 간략하게 짚고 가자면 미증시도 지난주 한 주 정도는 좀 힘든 구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시세 조정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테이퍼링 조기 우려도 있었고 뭐 금리 인상도 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세 뭐 등등 뭐 온갖 여태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더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그쯤에 한 1, 2주쯤 전쯤에 해가지고는 반도체 관련해서 고점 논란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더 이제 우리 증시에는 더 힘든 모습을 보였죠.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 시총이 가장 큰 종목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인데 그 가장 큰 종목들이 시세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까지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배터리 고점 논란 혹은 이거 과도한 우려 이걸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저는 그 당시 시세 조정을 받을 때도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디램 가격 조정부터 해가지고 뭐 재고 물량 많네 어쨌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이제 일방적으로 희망의 회로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감도 가지고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조정이 과연 대세 하락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조건들이었나라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님, 네. 내년에 삼성전자가 시세가 안 좋을까요? SK하이닉스가 시세가 안 좋을까요? 반도체 값이 계속 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잘 가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네. 그런 우려감은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걱정과 우려감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대세 하락장으로 대세 조정장으로 조정을 받는 게 맞는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홀딩할 때다. 지금 기다려야 할 때다. 머지않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브리핑을 많이 하면서 좀 안심을 많이 시켜드리기 위한 브리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LG화학 리콜 사태가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인데 이제 LG화학 에너지솔루션 그 이제 GM 리콜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의 우리 돈으로 2조 가까운 이렇게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물론 그 2조를 다 이제 LG가 다 보상하거나 이런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사들이 막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LG화학 문제인데 배터리 대세 조종장 아니냐. 막 이런 뭐 이런 확대해서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야 약간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도 배터리도 지금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바닥 지지받는 모습만 잘 잡는다면 대형주로도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LG화학의 이런 리콜 이슈 악재도 지금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뭐 물론 네. 지지받는 모습은 확인은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무조건 담아 지금 줍줍 기회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발바닥을 잡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발목이라든가 무릎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보통 그래요. 이제 큰 종목들 대형주로는 뭐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겠지만 큰 수익률을 내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률은 보통 이제 대형주들이 가고 나서 이제 후발주자들을 가지고 뭐 30%, 50%, 100%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정도 깊숙이 조정을 들어왔다고 한다면 대형주로도 충분히 30%에서 50% 사이까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일 수도 있다. 뭐 물론 바닥은 네. 다지는 건 확인하고 시장 대응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를 막 띄워주셔서 국내 증시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현 시점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를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 맥점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뭐 물론 지금이 3,1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3,100포인트까지 조정이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기다릴 때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가 무너지면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삼성전자도 지금 7만 전자가 아니라 6만 전자까지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10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을 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를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뭐 결국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완전히 다 지켜줬어? 다시 다 반등 충분히 오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나오고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미증시건 우리나라 증시건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 긍정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에 시세 조정을 이제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테이퍼링이 시작돼 뭐 지금 아직 언제 시작된다고 명확히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오히려 그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이제 하기 시작하겠죠 아마도. 그리고 빠르면 내년 초, 늦으면 내년 후반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따지더라도 내일 결정되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 될 것 같아요? 저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될 것 같냐고요?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솔직히 금리 인상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지금 추이만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해도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얘기들은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이 정도면 경기 회복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인정하고 경기 정책을 이제 부양 정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래 본연의 의미만 따진다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얘기는 우리 경기가 그만큼 많이 안정화됐나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희망의 회로일 뿐이고 정작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타이밍에 코로나 확산세 이렇게 터져나가고 있는데 가계부채 이렇게 힘든데 소상공인들 이렇게 힘든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글쎄요. 지금 뭐 전문가적 의견들은 뭐 18대 16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단행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뭐 질문을 던져봅니다. 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하긴 할 거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제 예상으로는 동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조적 완화가 펼쳐지면서 국내 증시가 강한 탄력을 받고 이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오늘 시장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00선, 코스닥은 1,000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지받아야 될 자리다라는 점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일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도 결정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상구님인데요. 상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군님이 말씀하시는 내내 이렇게 톡방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빨리 소통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써니님이 금리 인상이 된다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은행주?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금융은행주가 1차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이제 이자,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수익, 이제 현실적으로 수익 자체가 올라갈 테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거를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애초에 금융이나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재무가 좋습니다. 단순한 물론 금리 인상이 되면 더 이제 버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잘만 선별을 한다면 단순하게 금리 인상 저거 하나로 종목 선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답을 주셨고요. 민프님이 맞추신 것 같아요. 은행 그리고 금융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나운서님 이뽀요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민망한... 멘트는 안 놓치고 다 잘 읽으시네요. 아, 닉네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인데 시청자분 닉네임을 지금 놀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수수깡님이 어려운 장이네요. 유유하셨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민프님이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주들은 이미 다 점점점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위쪽에서 민프님이 또 백신 중에 상구님이 제일 기대하는 백신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백신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금 2부에서 교육 타이밍에 위드 코로나 쪽으로 해가지고 백신부터 네. 이제 치료제까지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할까요? 아니요, 이따가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프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까요? 2부에서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보주시강님 오늘도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반도체주는 지금 담아야 하나요? 써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괜찮다고 하신 거죠, 전문가님? 네, 저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배터리까지 다 전반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정말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 기회가 지금이야? 아니면 다음 주야?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발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발바닥을 잡았다고 한 건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컨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조정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물론 지금 이 정도 조정은 예상보다 깊이 들어왔으니 충분히 줍줍할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도 아까 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리콜 사태가 들어왔었잖아요. 그 리콜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LG화학의 이제 기술력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애초에 이 배터리 양산 기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라고 한다면 지금 이 리콜 사태라든가 이런 과정은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콜 사태가 LG가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밭길을 먼저 뚫고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애초에 단발석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만 확인이 된다면 반도체건 배터리건 충분히 대형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줍줍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들까지도 바닥을 잘 다졌는지 확인만 된다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 저희 방송밖에 없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 소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상구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장 이슈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BDI입니다. BDI가 자회사 호재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2,5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애초에 이 BDI 이 종목은 이 자회사가 오늘 있었던 그 자회사 앨리슨의 호재는 폐암 치료, 그러니까 흡입식 폐암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그 기대감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지금 BDI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보조기기 설비 쪽으로 이제 그런 회사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본연의 업종 자체는 이제 황사, 풍력에너지 등등 화력발전소 이런 쪽에 연관이 있는데 자회사가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오늘 그 상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료가 2개가, 3개가, 4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재료가 늘어났으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지난 8월 17일에 반기 검토 의견 비적정설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고 급락세를 보였고 애초에 차트를 조금만 줄여서 본다면 뭐 올해 지수만 본다면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상한가라며 차트 왜 이래? 이것만 보면 상한가죠. 이것만 보면. 오늘 이것만 보면 상한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재료도 맞고 자회사에서 정말 좋은 호재를 터뜨려 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중복적으로 엮여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탄소 저감부터 해가지고 이런 친환경적 이제 그 섹터로 접근하기에 기업 분석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쁘지 않은 거지 이게 지금 엄청 좋아 짱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이 지속적인 하락세 지금 본다면 오늘만 본다면 상한가 가서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간에 작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걸 추세 전환하려면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 호재가 터진 건 좋은 일이겠지만 상한가 이거 한두 방울로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폐암 치료제 개발이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최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최종 승인을 받아야 그때 추세 전환을 뭔가 확실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30% 상한가가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간의 고통 속에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게 어정쩡한 호재 수준이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 아니면 이제 탈출 기회를 잡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정쩡한 뭐 기대감이 아니라 승인 확실해. 이제 상용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강한 호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더 받아줘야 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500원 수준인데 저는 지금 어지간한 이평선들이 아직도 전부 우하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단기 이평선들이라도 이제 골드 크로스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꺾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BDI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케어텍이 네이버가 지분을 10% 인수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결국에 오늘 7.5%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애초에 이지케어텍 이 종목이 왜 네이버가 이 지분을 인수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헬스케어 쪽에 네이버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죠. 커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애초에 꼭 네이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잘 갈 만한 그런 애입니다. 지금 현재 시기 현재 이슈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보면은 의료정보 시스템 공급 및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위탁 업체를 이런 걸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원격 진료 테마로 묶여 있고 현 시점에서 오늘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준 건 맞지만 차트를 조금만 줄여서 본다면 지금 올해 내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네이버가 이게 이제 비호재가 된 거죠. 지금 확실히 인수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네이버가 이제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출범하면서 지금 이쪽 이지케어텍 지분을 10% 인수하겠다.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인데 뭐 물론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공시를 띄워주면 이 추세가 단발적인 추세가 아니라 정말 이제 뭐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될 정도로 머리끄댕이 잡고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오히려 지금 명확한 공시가 뜨기 전인데 이 정도다? 그러면 이럴 때 불나방들이 좋아하시죠. 저는 항상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혹시나 정말로 네이버에서 혹은 이지케어텍에서 공식 입장 발표하면서 공식까지 띄워준다면 아예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좋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소문만 무성할 때는 아직 진입하면 안 되고 확실히 공시가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했지만 네.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해야죠. 안 하면 병 난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네. 제가 항상 하는 근데 얘기가 뭐죠?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토치했다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소문이라면서요. 네. 공시 떴나요? 아직 안 떴죠. 그럼 기대감에 올라가고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을 때는 주가가 기대감에 상승했잖아요. 주가 반납해야죠. 그 당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주가 지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에 상한가 터치했다가 조정받았다. 왜 상한가가 풀렸냐? 아직은 소문이니까. 아직 명확한 입장 발표가 나온 것은 아직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해주면 다시 가겠죠. 만약에 안 되면요? 안 되면 다 반납해야지. 더 반납해야죠. 더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섣불리 지금 진입하는 건 조금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중기급 혹은 스윙급으로 접근할 거야. 그거는 공시 보고 해도 늦지 않아 라는 얘기고 아니 기대감에 충분히 큰 변동성 보이고 있으니까 나는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컷이든 목표가 타이트하게 잡고 단타적인 접근은 해야죠.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타는 손절 각오하고 뛰는 겁니다. 기대감에 선침해해서 수익 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단타기 때문에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이런 소문이 어디까지 실현될지 기대감을 체크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 반복하는 게 좋겠죠.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거 우리 10% 인수 안 할 건데 네이버가 우리 사실은 다른 데 보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된다면 얼른 환승해야죠. 이 종목이 그래도 가긴 갈 겁니다. 가긴 갈 거지만 이렇게 이미 시세 분출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단순히 네이버 때문에 상승한 이 상승분은 반납하고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면 4만 원 초반에서 이제 초중반 라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못 간다, 이 종목이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주가 추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상승과 조금만 볼게요. 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M8을 그리면서 엘리어트 파동 그리면서 어깨 뚫고 다시 신고가 돌파하고 다시 하고 신고가 돌파하고 다시 슈팅 나고 신고가 돌파하고 슈팅 나고 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지금 이 오늘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것은 삼성전자 인수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그럼 이거 반납할 거 하고 다시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혹은 아직도 이 시세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4만 5천 원 지지받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뭐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좋은 흐름을 주가 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네이버가 나랑 상관없는데 하더라도 단타적으로는 버거울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코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비코제는 아니고 그냥 여전히 너만 좋은 녀석이구나 이 정도로 안고 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수설이 아직까지는 소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시가 나오는지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젤이 그동안 인수 전에 신세계도 거론이 됐었고요. 삼성물산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GS 품에 안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재료 소멸 때문인지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네요. 휴젤이 6%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21만 1,400원에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휴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애초에 이 휴젤이 네. 재무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재무. 재무요?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 비리비리한 회사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벌고 있지 않나요? 잘 벌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진출하고. 잘 벌고 있어요. 네. 이슈적으로도 좋고 사업적으로도 일을 잘 벌리고 보통 이렇게 인수설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보통 좀 약한 종목들이 인수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매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또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톡스 테마로 해가지고 중국 사업 진출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낙첨이 됐는데 오히려 기대감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사실 저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이전에 어떻게 보면 4월부터 꾸준히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주가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 그 주가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방적으로 상승만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이제 충분히 조정 줄 만큼 주지 않았나요? 이제는 줍줍할 타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명확히 지지받는 거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라고 한다면 단타적인 접근보다는 단기급 혹은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줍줍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수전 소식이 있었던 휴젤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가 좋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줍줍이라고 표현하셨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상구님인데요. 상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바이젠셀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장 첫날이었는데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그 휴킴스는 뛰어넘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바이젠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네. 바이젠셀 먼저 할게요. 네. 바이젠셀이 사실 조금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이제 이전에도 제가 나와서 그런 브리핑을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좀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나와야 이제 좋은 시세 분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의 바이젠셀은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가 면역 억제제, 세포 치료제 전문 쪽인데 지금 이미 세포 치료제는 상용화 단계에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충분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인데 IPO 시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상장 직전까지만 해도. 근데 오히려 상장을 하면서 기대감이 해소됐다. 기대감이 충분히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랬다. 자, 저는 사실 그런 쪽보다는 현재 유전자 치료제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조금 주목을 받기가 조금 약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명확히 상용화 단계까지 있는 세포 치료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였다. 그 말은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정말 특정 강한 이슈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특히나 이제 백신 쪽에 더 무게감이 훨씬 더 많이 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 소외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종목 지금 들어가서 물려 있는데 그럼 어떻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세 추이가 내일 급반등해서 뭐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오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갑자기 또 너무 과된 낙폭이었어. 다시 이 주가 다 회복해야지라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거 지금 이미 너무 비쌌지. 지금 여기다가 수급이 몰릴 때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몽땅 다 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상장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시장의 수급 물량이 여기에 주목받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손절 자체도 만약에 제가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손절도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오늘 종가까지 끄집어 내려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려놓고 반등 오고 내려놓고 반등 오고가 아니라 상장 개장 이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흘러내려버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일 조금 더 우려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 이미 상용화 충분히 돼 있고 기대감 충분한 종목이잖아. 오히려 더 이게 이슈만 받아준다면 더 튈 수 있을 거야.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즉 단기급 이상, 스윙급 이상으로 나는 2달, 3달도 버틸 수 있어. 이거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고 있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고통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그 차트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것보다는 만약에 내일 시세가 나오면 내일 다시 단타적으로 수익 실현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는 좀 시장을 유도리 있게 접근해서 종목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수적인 의견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이었던 바이젠셀에 대해서는 내일도 조금 우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중장기로 진입하신 분들은 보유도 괜찮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상구님이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저희 방송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의 톡방에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순간에 또 코맹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맹님. 탑보이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오늘 상장 첫날 급락세를 보였던 바이젠셀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안 들어가길 잘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행이시네요. 네, 잘하셨어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류님이 또 새롭게 입장하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제님이 장기 투자로 앞으로 우주 인터넷 분야, 도심 항공 교통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상근님 지금 소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주항공 유명한 종목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통신 특히나 이제 5G나 통신 쪽은 애초에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은 적이 최근 한 1, 2년 동안 거의 없지 않아 2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올해 들어서는 5G 통신 쪽이 거의 이슈를 많이 못 받았었죠. 분명히 받긴 받을 겁니다. 언제 몰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주항공산업 연계돼서 인프라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못되게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꾸준히 제 어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 어느 정도는 긍정론자입니다. 미증시건 우리나라 증시건 충분히 지속적으로 성장 상승이 가능할 상근님 아버님 멘트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네. 그 하나의 아들로서 우리 김승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너무 이제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하나의 아들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톡방에서. 그 종목이었군요. 상근님을 대표하는 그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좋게 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재료가 한두 개인가요?
많이 들어서 아시죠? 한 20가지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 특정 섹터에 악재가 뜨거나 이러면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가 호재로 이슈를 받으면 그에 맞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기 진입을 26,600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진입한 거 맞습니다. 지금 거의 5만 원 수준이긴 한데 1차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잡고 있고 2차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훨씬 더 멀리 본다는 얘기죠. 저희 톡방에서는 우리 패밀리 분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7만 원 가거나 12만 원 가면 저한테 레드백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레드백. 그래서 집에 레드백이 한 대 있으면 아무도 저희 집에 지금 못 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호주 레드백 수주 결과가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연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미 미국 이제 탱크 교체 작업 그쪽에는 이미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터져만 준다면 이전에도 말했었지만 정말로 호주랑 미국까지 수주를 따내주기만 한다면 저는 제2의 삼성전자까지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를 물어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기승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끝나는데 우주항공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어떻게 시킬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있는 건 맞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5G가 여태까지 정말 5G 통신 쪽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을 게 너무 많죠. 제가 단순하게 희망회로를 그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잡아야 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기승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분께서. 2만 원대에 진입을 하셔서 1차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는 7만 원으로 보셨나요? 네, 2차 목표가까지. 그럼 간다면은 지금 진입도 괜찮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해서. 있는데 네. 지지받고 그 타이밍 맞게 들어오는 게 더 좋죠, 상대적으로. 근데 정말로 제 청산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청산한다면 지금 들어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한 종목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순서대로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종목은 셀바스 AI고요. 매수가는 4,4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입 목적은 단기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셀바스 AI는 3%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4,250원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앵커님, 셀바스 AI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죠? 네, 로봇 인공지능 관련 회사인가요? 인공지능 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음성 쪽으로 굉장히 강한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단순하게 AI 기반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속 회사 쪽으로는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해가지고 의료 보조기기 헬스케어 사업 플러스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인공지능, 거기다가 헬스케어까지 같이 묶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코로나 대유행까지 엮여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중요 지지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버거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제 이 종목을 거의 한 3번인가 4번인가 수익 실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서 한 3번 정도 이 시기에서 한 2번 정도 수익 실현을 반복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이 저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누가 봐도 여기가 쌍바닥인 건 알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좀 불안했겠죠. 61평이랑 이제 121평을 이탈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아마도 하셨을 것 같은데 4,400원이면 아마도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에서 여기서 진입했던 만약에 5, 6월에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다면 지지받을 거 확실히 확인하고 이제 반등세를 보면서 이만큼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전고점까지 목표를 하셨다가 그 전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4,000원 라인
4,000원 이 쌍바닥 라인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미래지향적이고 멀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네요. 애초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6월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익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살짝 반쯤 실패한 거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윙급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니 나 며칠 전에 진입했는데 라고 한다면 4,000원짜리 지켜줬으니까 지지만 받아준다면 저는 5,000원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5,000원까지는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둔다면 이제 단기적 전고점 5,500원 돌파 안착만 해주게 된다면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 지금 5,500원 수준이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근데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흑자 전환하고 있고 좋은 흐름을 지속해 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 5,500원이 적정 주가보다 더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그 타이밍이 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000원까지는 충분히 시세 분출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4,000원 라인을 지켜줬을 때, 그리고 단기적 전고점인 5,500원 라인에 돌파 안착을 해줬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셀바스 AI에 대해서 가격 전략 굉장히 자세하게 새겨주셨는데요. 4,000원만 지지를 해준다면 5,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목표가는 7,000원이다라고 새겨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종목은 맥스2고요. 매수가는 75,000원, 비중은 5%, 초기 진입 목적은 단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맥스2는 1.49% 하락하면서 65,90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맥스2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맥스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정말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때 당시에 AI부터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등 굉장히 강한 버프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상 연상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 한 1, 2주 정도까지는 정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점상 연상까지는 오히려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후에도 여기 이제 8월 4일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단한데? 안 멈추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월 4월 이후로 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온 부분을 시세를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상장 초기를 생각하면은 상장할 때 3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도 그 59,000원이면 상장 첫날에 대비하면 아직도 10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이후에 훨씬 더 강한 시세 분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히나 단타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많이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이슈 받는 모습을 정책적으로라거나 이슈, 그리고 상용화 기대감, 싸이월드 막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그 바람이 불꽃이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목표가나 이제 컷 라인을 정확히 설정하고 진입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일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은 75,000원에서 단타적인 접근을 하셨네요. 75,000원이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8월 13일에 접근을 했는지 혹은 이제 8월 20일에 접근을 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차라리 8월 20일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11위평의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재차 여기 이 라인이죠. 8만 원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재차 95,000원, 10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단기 이평선들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67,000원 라인 지켜주지 못하면 조금 버거운 흐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5,900원으로 지금 67,000원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주지 못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음 지지 라인을 본다면 6만 원이에요. 6만 원까지 또 버틸 수 있겠어요? 10% 더 버텨야 되는데
혹시나 6만 원까지 이탈해버리면 정말 먼 길 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내가 7만 5천 원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6만 원까지 버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뭐 이거는 상대적인 얘기니까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 건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단기급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6만 원 지지까지 확인해도 될 만한 그런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6만 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